펜실베니아주에서 좀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별 보궐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브랜든 듀크가 이 사람인데요. 이 브랜든 듀크가 공화당의 스캇 팀코를 단 88표 차이로 누르고 지난 30년간 공화당 텃밭이었던 이 펜실베니아 주 하원 12선거구 의석을 탈환하는 그런 주 하원 선거입니다. 연방의회 선거가 아니고요. 펜실베니아 주 하원 선거인데 그런데 이 표 차에서 보시다시피 8,434, 346, 88표 차이라는 거죠. 비율로 따지면 이제 0.6%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 0.6% 차이, 1% 미만이라면 뭐 재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논란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는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왜 30년 동안 공화당 텃밭이었던 곳이 민주당에 빼앗겼는지 이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무려 18.4%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카멀라 해리스하고 18% 이상 차이가 나게 이겼던 대승을 거두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의원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비공식 버틀러 카운티 개표 결과에 따르면 듀크스가 지금 8,434표, 그리고 팀코가 8,346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명투표라는 게 35표가 나왔는데, 기명투표는 투표지에 있는 후보자가 아닌 나는 이 후보를 원해라고 아예 이름을 손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기명투표가 35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31.9%. 투표율이 낮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떨어졌다. 이 선거 자체의 흥미가 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이게 지금 주하원 선거이고 사실 뭐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지도 않았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열성적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고, 열성적이지 않은, 정치에 관심 없어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투표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열성적인 유권자들이 민주당 쪽에 좀 더 많다는 이야기네? 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조금 더 열성적이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이 개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크랜베리 이글 보도에 따르면은 잠정 투표 73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거 마지막 카운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버틀러 카운티 선거관리국장 채텔 맥커티는 펜실베니아주의 자동 재검표 조항이 이번 특별선거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검표를 자동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소송이 제기가 될 때 재검표를 하게 될지 그건 지금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자동으로 재검표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숫자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공화당의 후보 팀코는 선거 당일 투표에서는 6,559표를 받아서 이 듀크스보다는 1,674표 차이로 승리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공화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에서는 3,549대 1,787, 거의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우편 투표에서는. 그래서 우편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이깁니다. 1,762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뒤집힌 겁니다. 민주당원이 이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게 1990년대 후반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공화당 소속인 스테파니 스칼라바 하원 의원이 가족 문제를 이유로 지난 3월 31일자로 사임을 한 데 따라서 그 자녀 임기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로 실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듀크스와 팀코는 이번 11월 3일 날 다시 또 붙어야 됩니다. 요번에 주하원 의원이 뭐 듀크스가 된다고, 민주당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몇 달 못하는 거죠. 주하원 의원 몇 달 못하고 다시 11월 달에 또 다시 2년 임기를 놓고 선거제를 또 치러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굳이 이걸 지금 재검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지금 생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특별히 이번 선거가 공화당에게 더욱 뼈아픈 이유는 버틀러 카운티, 펜실베니아 버틀러 카운티, 많이 들어보신 곳이죠. 2024년 7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하다가 총격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 총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통과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버틀러 카운티.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행히 살았습니다만은 소방관 코리 콤펠라토레 이 가족이
콤펠라토레라는 이 전직 소방대장 출신이었던 이분이 가족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총탄에 목숨을 잃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 버틀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바람이 확 불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을 거두었던.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이 벌어졌고 트럼프가 크게 이겼던 그러한 지역에서 민주당이 자리를 차지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이 지역, 펜실베니아주 12 하원 선거구 이 지역은 등록된 공화당원 수가 등록된 민주당원 수보다 훨씬 많은 곳입니다. 공화당원이 53%고 민주당원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간선거에 11월 3일 날 치러지게 될 중간선거에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열성 유권자만 나오게 해서는 공화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공화당한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하게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거 자금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선거 지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공화당한테 유리하게끔 지금 작업이 다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공화당은 한때 지금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투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